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터지고 어느덧 온라인 개강을 한 지 9차시가 되는 시간이 되었네요. 설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될 줄 전혀 몰랐는데 벌써 9차시가 되어 버렸네요. 참, 여러분이나 저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을 만드느라고 선생님은 힘들고 여러분들은 또 컴퓨터 앞에서 듣기만 하느라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이제 2주만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등교를 해서 선생님과 함께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지만 또 여러분하고는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힘든 것 같아요. 선생님도 빨리 2주가 지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힘을 내서 2주만 버티고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좀 더 재밌고 활기찬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9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예고했듯이 교과서 맨 처음으로 넘어와서 1단원 정보과학의 지식과 기술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의 지식과 기술 분야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몇 가지 단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사회입니다. 정보사회는 경제 및 사회활동에서 정보의 생산, 공유,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써 수많은 정보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생산된 정보는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그 정보가 공유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정보사회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보과학입니다. 정보과학은 정보의 특성과 행위에 대한 과학적 이론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소프트웨어와 결합하여 정보의 표현, 처리, 저장, 공유 등을 다룹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대학교에 들어가서 배우게 되는 컴퓨터 공학을 통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다가오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비유로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보과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친숙한 소재를 가져다 쓸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4개의 그림이 있는데 이 4개의 그림을 통해서 연상되는 한 가지와 같습니다. 한번 맞춰보실까요? 어떤 친구들은 농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이 그림이 조금 그 뜻에서는 조금 벗어납니다. 요거는 황금 추출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녹차 추출물, 요거는 알로에베라, 이 마지막 4번째는 감귤인데 혹시 감이 잡히시나요? 이 4가지의 조합을 해보면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화장품입니다. 이 화장품을 정보과학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장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정보과학의 이론도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에 있는 것들로부터 그 화장품을 만들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원료를 찾는 것이죠. 화장품 원료입니다. 이 화장품 원료를 정보과학에서는
자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데이터가 아직은 그 어떠한 것으로 쓰이기 전에 날것의 형태를 바로 자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화장품 원료를 찾게 되어서 그것을 화장품으로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제 화장품 추출물이라고 합니다. 이 정보과학에서는 이렇게 화장품 원료를 화장품 추출물로 추려내듯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필요한 형태로 만들어낸 것을 정보라고 합니다. 즉, 이 정보 과목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이터로 변형하는 과정들을 배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추출물을 만들어내면 이것을 어딘가 담아야겠죠. 근데 이 담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데나 담는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 화장품 원료의 특징을 추려내서 가장 적합한 형태의 용기에 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듯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용기가 존재합니다. 그 화장품의 쓰임에 맞게 용기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화장품 용기가 다양하듯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또는 정보를 사용하는 용도에 맞춰서 다른 용기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배우는 이론이 바로 자료 구조라고 합니다. 자료 구조는 화장품 용기처럼 여러분들이 쓰는 용도에 맞게 자료들을 정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화장품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잘 정리해서 진열대에 전시를 해 주어야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구매를 할 때 좀 더 편하게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화장품을 찾기 쉽게 진열하는 형태를 정보과학 이론에서는 데이터 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해서 여러분들이 찾기 쉽게 만들지를 배우는 것이 데이터 베이스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화장품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걸 사왔다고 하면 이제 메이크업을 해야겠죠. 그 메이크업과 비교해서 정보과학 이론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메이크업 순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 순서가 달라지면 여러분들의 메이크업 결과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메이크업의 순서가 중요하듯이 정보과학을 다루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서들을 정하는 학문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메이크업 계획인데요. 개인이서 할 때는 계획까지는 필요 없고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을 따라 해보는 정도로 끝내도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메이크업의 전문가라고 한다면 또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특수 분장을 한다고 한다면 그 메이크업에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들어갈 거고 그 용도에 맞춰서 메이크업 계획을 해줘야 합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도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세밀한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배우는 이론이 바로 소프트웨어 공학입니다. 이렇게 메이크업 계획을 다 세우고 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직접 누군가에게 그 메이크업 계획을 실행해 봐야 됩니다. 즉, 메이크업을 해봐야겠지요. 그것처럼 컴퓨터도 정보과학도 소프트웨어 공학을 통해서 설계를 했다면 그 설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직접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실행을 해보는 것입니다. 즉,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컴퓨터가 사람의 명령을 따라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화장품과 메이크업, 즉 소비자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생산자 입장에서 정보과학 이론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장이겠죠. 화장품 공장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화장품 공장을 어떻게 설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율성이 많이 달라질 텐데요. 즉 컴퓨터도 좀 더 빠르게, 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컴퓨터 구조와 설계를 배워야 합니다. 화장품 공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건 아니죠. 화장품 공장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시듯 화장품 공장의 운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윈도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기기를 잘 작동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운영체제입니다. 즉, 운영체제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수많은 작업들을 매끄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화장품 공장 운영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그냥 재고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 소비자에게 보내져야겠죠. 그렇게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회사의 수익이 많이 달라집니다. 한 번에 매장으로 보낼지 아니면 특정한 허브 역할을 하는 물류센터 같은 곳에 먼저 보내서 나눠서 보낼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화장품 유통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화장품 유통이 중요하듯이 데이터도 어떻게 보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을 해서 보낼지를 연구하는 것이 정보통신입니다. 정보과학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것이 바로 응용 분야입니다. 응용 분야에는 대표적으로 그래픽스, 데이터 마이닝, 정보 보안이 있습니다. 그래픽스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에 나오는 CG입니다. CG라는 것은 컴퓨터 그래픽스의 약자인데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은 한 남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영화를 처음 찍을 때는 이 남자의 웅크린 장면인데 그 위에 CG를 입히면 이렇게 골룸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픽스라는 것은 이렇게 한 예술의 한 형태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응용하면 바로 게임을 만들 수가 있고 또한 컴퓨터와 인간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마이닝인데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은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생성한 수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광산처럼 쌓여져 있다고 해서 마이닝이라고 하고 그 광산을 캐는 과정을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야인데요. 거기에는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은 둘 다 똑같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야인데 조금 다른 것은 기계학습은 통계 분야에 더 수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인공지능은 바로 컴퓨터 분야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인간의 뉴런의 형태를 띠도록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는 것이고 기계학습은 통계학이나 수학을 통해서 컴퓨터를 학습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보 보안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워서 아시듯 정보를 어떻게 마지막으로 정보 보안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듯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보안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이렇게 정보들이 많이 생성되는 개인의 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응용 분야와 기초 분야를 활용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금융정보를 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홈 네트워크, 즉 IoT인데요. 여러분들이 냉장고나 컴퓨터, 전자레인지 이런 곳에 이제는 인터넷이 다 들어가서 서로 통합이 되는 시스템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바로 홈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아까 그래픽스를 응용해서 미디어 아트가 만들어진다든지 데이터 마이닝을 응용해서 데이터 과학을 할 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증강현실이 이루어진다든지 또한 의료 정보를 활용해서 무언가 여러분들의 병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한다든지 또한 자동차가 이제는 스스로 목적지까지 움직이는 자율주행 자동차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